와문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인과 인문학에 빠진 남자 와인문의 정화봉 소믈리에입니다. 저는 올해 여름 우리 것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천천히 돌아보기 위해서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를 통해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유흥주 교수님의 글을 보고 해당되는 유적지를 방문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 방문지는 영주 부석사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절집입니다. 그러나 아름답다는 형용사로는 부석사의 장쾌함을 담아내지 못하며 장쾌하다는 표현으로는 정연한 자태를 나타내지 못합니다. 부석사는 오직 한마디 위대한 건축이라고 부를 때만 그 온당한 가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1990년대 중반 한 건축 잡지에서 건축가 200여 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가장 잘 지은 고건축이라는 항목에서 압도적인 표를 얻어 당당하게 1위를 차지한 것이 부석사였습니다. 그 가장 잘 지었다는 말에는 건축적 사고가 풍부하고 건축적 짜임새가 충실하다는 뜻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전문적 안목이 아니라 저와 같은 한낱 여행객, 답사객의 눈이라도 풍요로운 자연의 서정과 빈틈없는 인공의 질서를 실수 없이 읽어내고 무량수전 안양로에 올라 멀어져가는 태백산맥을 바라보면 솟아치는 기쁨과 놀라운 감동을 온몸으로 느끼게 되어 부석사는 정년 위대한 건축이요 지루한 장막 끝에 활짝 갠 밝은 햇살 같을 뿐이었습니다. 부석사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무량수전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이라서가 아니며 그것이 국보 제18호서라도 아닙니다. 부석사의 아름다움은 모든 길과 집과 자연이 이 무량수전을 위해 제자리에서 제 몫을 하고 있는 절묘한 구조와 장대한 스케일에 있는 것 같습니다. 부석사를 창건한 의상대사가 법성계에서 말한 바 모든 것이 원만하게 조화하여 두 모습으로 나님이 없고 하나가 곧 모두요 모두가 곧 하나됨이라는 원형의 경지를 보여주는 가람배치가 바로 부석사입니다. 그러니까 부석사는 곧 저 오묘하고 장엄한 화엄세계의 이미지를 건축이라는 시각 매체로 구현한 것입니다. 이 또한 이미지와 이미지의 만남이며 말하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의 대화일 것입니다. 절 입구에서 일주문을 거쳐 천왕문에 이르는 돌반 흙반의 비탈길은 자연과 인공의 행복한 조화로움을 보여줍니다. 천왕문에서 요사체를 거쳐 무량수전에 이르는 부석사의 본체는 정연한 돌축대와 돌계단이라는 인공의 길입니다. 그것은 엄격한 체계와 가지런한 질서를 담고 있으며 그 정상에 무량수전이 모셔져 있습니다. 무량수전에 이르면 자연의 장대한 경관이 펼쳐집니다. 남쪽으로 치달리는 소백산맥의 줄기가 한눈에 들어오며 그것은 곧 극락세계로 들어가는 서막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이제 우리는 상처받지 않은 위대한 자연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무량수전에서 한 호흡 가다듬고 조사당, 웅진전으로 오르는 길은 떡갈나무와 산죽이 싱그러운 흙길입니다. 자연으로 돌아온 우리를 포근히 감싸주는 여운입니다. 인공과 자연의 만남에서 인공의 세계로, 거기에서 다시 자연과 그 여운회로 이르는 부석사 순례길은 장장 시오리 약 6km 이것만 이 조화로움 덕분에 어느 순례자도 힘겨움 없이 지루함 없이 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저는 저 극락세계에 오르는 행복한 순례길을 와머니 여러분과 함께 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량수전 건축의 아름다움은 외관보다도 내관에 더 잘 드러나 있습니다.
건물 안의 청장을 막지 않고 모든 부재들을 노출시켜 기둥, 들보, 석가래 등의 얽히석히 엮임이 리듬을 연출하며 공간을 확대해주는 효과는 우리 목조 건축의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외관성으로는 별로 크지 않은 듯한 집도 내부로 들어서면 탁 트인 공간 속에 압도되는 스케일의 위용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무량수전에 모셔져 있는 불상 또한 명품입니다. 이 아미타 불상은 흙으로 빚은 소조불에 도금을 하였는데 전형적인 고려시대의 불상으로 개성이 강하고 육체가 건장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부석사의 절정인 무량수전은 그 건축의 아름다움보다도 무량수전이 내려다보고 있는 경관이 장관입니다. 바로 이 장쾌한 경관이 한눈에 들어오기에 무량수전을 여기에 건립한 것이며 앞마당 끝에 안양루를 세운 것도 이 경관을 바라보기 위함입니다. 전 국립박물관 최순우 관장님의 무량수전에 대한 글로 고인의 공력을 추모해 봅니다. 소백산 기슬 부석사의 한낮, 스님도 마을 사람도 인기척도 끊어진 마당에는 오색 낙엽이 그림처럼 깔려 초겨울 안개비에 촉촉이 젖고 있다. 무량수전, 안양루, 조사당, 응양각들이 마치도 그리움에 지친 듯 해슥한 얼굴로 나를 반기고 후젓하고도 스산스러운 희한한 아름다움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다. 나는 무량수전 베일림 기둥에 기대서서 사무치는 고마움으로 이 아름다움의 뜻을 몇 번이고 잠은 자답했다. 눈길이 가는 데까지 그럼보다 더 곱게 겹쳐진 능선들이 모두 이 무량수전을 향해 마련됐듯 싶어진다. 이 대자연 속에 이렇게 아늑하고도 눈맛이 시원한 시야를 터줄 줄 아는 한국인, 높지도 얕지도 않은 이 자리를 점지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한층 그윽하게 빛내주고 부처님의 믿음을 더욱 숭엄한 아름다움으로 이끌어줄 수 있었던 뛰어난 안목의 소유자, 그 한국인, 지금 우리의 머릿속에 빙빙 도는 그 큰 이름은 부석사의 찬권주 의사대사이다. 참고로 2018년 부석사는 법주사, 미곡사, 서남사, 대흥사, 봉정사, 통도사와 함께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이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서원은 조선사회에 성리학이 정착하면서 사림 세력이 지방에 설립한 사림 고등교육 기관입니다. 서원은 성리학을 연구하며 인재를 교육하는 강당이 있는 강학공간, 존경하는 스승의 위패를 모시고 재향을 올리는 사당이 있는 재향공간, 그리고 유생들이 시를 짓고 토론도 벌이며 휴식하고 교류하는 유식공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주변의 자연 경관과 조화를 이루며 인격을 갈고 닦는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조선시대 서원 중에서 소수서원, 남계서원, 옥산서원, 도산서원, 피람서원, 도동서원, 병산서원, 무성서원, 도남서원의 9개 서원이 2019년 7월 제43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한국의 서원이란 이름으로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되었습니다. 이들은 한국 서원의 총체적인 특성을 보여줍니다. 병산서원이 낙동강 백사장과 병산을 마주하고 있다고 해서 그 공간이 곧 병상서원의 정원이 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이를 끌어들이는 건축적 장치를 해야 자연공간이 건축공간으로 전환될 수 있는데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이 만대루입니다. 병산서원의 낮낮 건물은 이 만대루를 향하여 포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기에 중심이 두어져 있습니다.
만대루는 유식 공간으로 휴식과 강학을 하였습니다. 서원에서 향사를 지내거나 행사를 할 때 계회와 폐회를 알리는 곳이기도 하고 주로 강학 공간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만대란 이름은 당나라 시인 두보의 신 백제 성루 중 푸른 절벽처럼 둘러쳐진 산수는 저녁 무렵 마주하기 좋으니라는 구절에서 따왔습니다. 실제로 저녁 무렵 만대루에 오르면 병풍을 두른 듯한 산과 낙동강이 훌륭한 경치를 즐길 수 있습니다. 만대루는 목재를 다듬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장식과 기교도 없이 꼭 필요한 요소만을 갖추고 건축했습니다. 휘어진 모습 그대로 서 있는 기둥들과 자연 그대로의 추춧돌, 커다란 통나무를 깎아 만든 계단 등은 건축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한국 전통 건축의 빼어난 멋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서원에 출입하는 동선을 따라가 보면 만대루의 위상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외산문을 열고 만대루 아래로 난 계단을 따라 서원 앞마당으로 들어서면 좌우로 시위하듯 서 있는 동제, 서재를 옆에 두고 돌계단에 올라 강당 마루에 이르게 됩니다. 강당에서 고개를 들어 앞을 내다보면 호련히 만대루 넓은 마루 너머로 백사장이 아련히 들어오는데 그 너머 병산의 그림자를 다 받아낸 낙동강이 초록빛을 띠며 긴 띠를 두르듯 흐르는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순간 마음 같아선 당장 만대루로 달려가서 더 시원한 조망을 보고 싶어집니다. 만대루에서의 조망, 그것이 병산서원 자리 잡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병산서원을 천천히 둘러보고 있는데 물화일체를 설명하는 글귀에 제 발은 멈추어서 2번, 3번 곱씹어서 그 글귀를 되뇌이고 있었습니다. 물화일체, 서해 선생은 사물이 있으면 법칙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각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지만 그러한 속에서 우리들은 사물과 대상과의 교감을 통해 삶을 돌아보고 즐기면서 바른 도리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서해 선생의 마지막 임종시에서 사는 말 없으나 내 마음에는 이미 충분하네라고 한 것도 자연과 우리는 하나로 맺어져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제가 2012년 가을 이태리 북서부 지역 피에몬테에서 일주일간 와이너리 연수를 받으며 저를 반갑게 맞아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주었던 그 와이너리의 오너와 이태리를 떠나기 전 마지막 밤에 벽난로 앞에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하는 와인이 꼭 그 사람 같고 그 사람이 바로 와인 같다고 느꼈으며 그 깨달음으로 저는 한국에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와인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만드는 사람을 이해해야 하며 만드는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이 인문학으로 이어져 지금의 와인문 채널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니 물화일체에 대한 글귀가 무더운 날씨에도 많은 생각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와머니 여러분 기회가 되신다면 오늘 제가 추천해드린 영주의 부석사와 안동의 병산서원을 꼭 한번 들리셔서 우리 선조의 뛰어난 안목과 예술적 깊이를 느껴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와인과 인문학에 빠진 남자 와인문의 정화무 소믈리였습니다.